자, 화학 결합 내용을 볼 거예요. 화학 결합 내용.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고요. 그치? 근데 그 원소들이 다 안정한 친구들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안정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화학적으로 안정한 친구들은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 뿐입니다. 18쪽에 있는 비금속 기체인 비활성 기체 말고는 얘들은 안정하지 못해. 왜 안정하지 못했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다들 한 가지는 다 만족합니다. 원장 상태에서 전기력 중성은 만족하고 있는데 뭐를 만족 못하고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 옥텟 규칙이 너무 만족하고 싶어지는 거야. 너무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애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전기적 중성과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반응을 해요. 우린 그런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그때 이들이 뭉쳐서 화학 결합을 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화학 결합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게 1학기 전체 화학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 내용 들어갈 거다. 그러면 우선 우리 모든 원소들의 원어비부터 공부해 볼 거예요. 비활성 기체 먼저 볼 겁니다. 자, 비활성 기체라는 친구들은 몇 쪽에 존재하는 비금속 기체들을 말한다고요? 18쪽. 그렇죠. 18쪽에 존재하는 비금속 기체들. 우리 이 친구들을 뭐라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들의 이 원어비들의 특징을 먼저 공부해보고 몇 가지 예시 정도 보면서 이 비활성 기체 마무리할 거예요. 자,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얘는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 상태로 있고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이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을 써요. 이 단원자 분자라는 말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우리 산소 기체 보통 어떻게 씁니까? 화학식으로? O2로 쓰죠. 얘는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다녀서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원자 분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실온에서 상온에서는 어떤 상태를 물질 상태로는 기체 상태라는 뜻입니다. 단원자 분자이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만족하는 원어비 상태라고 했죠. 첫 번째가 전기적 중성이고요. 두 번째가 이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 그럼 얘들은 지금 나 혼자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요. 너무너무 안정하다고. 화학적으로 너무너무 안정해요. 그러면 굳이 다른 애를 붙여서 내가 불안정해질 필요 있어요? 없지. 그럼 얘는 화학 반응을 할까 안 할까?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이름이 비활성이에요. 근데 거의 안 한다는 건 하긴 한다. 과학에서 100%는 거짓말입니다. 맞지 않네. 과학에서 100%는 없어요.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주기율표 배워보니까 몇 개 안 배웠습니다. 비활성 기체 누구 있었어요? 레온. 또 레온. 여기 자신 없어졌어요. 또 헬륨까지 셋 배웠습니다. 1주기의 비활성 기체인 헬륨, 2주기의 비활성 기체 누구? 네온. 3주기의 비활성 기체 누구? 아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통합과학 때는 이 세 가지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럼 헬륨부터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뭐 이거 되게 딥하게 볼 내용도 아니고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 겁니다.
자, 헬륨은 어디다 쓸까? 비행기구의 충전기체로 씁니다. 비행기구의 충전기체. 혹은 에드벌룬의 충전기체로 씁니다. 자, 이 헬륨이라는 친구는 대부분 대기가 존재하는 거 보면 78%가 질소고 나머지 21%가 산소거든요. 얘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헬륨이. 그럼 헬륨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이 풍선에다가 헬륨 넣으면 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얘보다 사실 4배나 더 가벼운 친구도 있거든요. 수소 넣으면 안 돼? 터져요. 수소는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얘는 불과 만나면 연소를 더 가해준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하면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헬륨을 쓰는 거예요. 됩니까? 네온은 어디다 쓰냐? 여러분들 밤에 나가보면 저기 전광판에 약간 형형색색, 형광색 예쁜 등들 보이죠? 네온 사인이라고 하죠. 거기 안에 넣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색을? 어떻게 색을 내냐고 우리 뭐 배웠어요? 스펙트럼 배우면서 충전용 기체에서 방전간 맞죠? 방전간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르곤 얘는 어디다 쓰냐? 용접할 때 씁니다. 용접. 여러분 하게 되실 거예요. 하게 돼. 너희들 어디서? 군대에서. 작업하기 시켜요. 잘하면 행복한이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행복한 아저씨가 여기 데리고 다녀요. 너 에이스구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원소들의 원업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그럼 결국에 얘를 만족하고 싶다고. 왜?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 친구들이 비활성 기체처럼 변하려고 하네. 그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그때 이 둘이서 화학 결합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결합. 자, 우리 결합을 총 3종류 배웁니다. 몇몇 학교는요. 근데 대부분 학교는 2종류 배웁니다. 근데 3개 배운다라고 하면 하나가 금속 결합인데 되게 간단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약간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엄청 중요한 느낌은 아니라서 크게 안 다룰 겁니다.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2가지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온 결합이고 두 번째가 공유 결합이에요. 자, 이온들이 결합을 한다라고 하고요. 얘는 원자들의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온의 결합, 원자의 결합이에요. 자, 그럼 이 이온이랑 원자라는 친구들은 도대체 뭐가 모자란 친구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 이 이온이라는 거는 어떤 애들 말하는 거야? 원자들이 뭐를 얻거나 잃은 상태예요? 전자를 얻거나 잃은 상태예요. 뭘 만족하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근데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뭐를 잃은 겁니까? 전기적 중성을 잃은 겁니다. 자, 원자들은 옥텟 규칙 만족했어? 만족 못했어? 하지만 전기적으로는 어때요? 중성이죠. 그래서 얘는 전기적 중성이고요.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이온들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전기적 중성을 이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나랑 정반대인 친구들끼리 모이면 전기적 중성을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옥텟 규칙도 만족한 상황에서 나랑 반대되는 친구를 만나면 전기적 중성까지 만족하니까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온들끼리 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자들은 지금 뭐가 부족한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거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서로서로 공유하면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면서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원자 간 결합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부족하면 이게 비례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애들, 너무 많이 부족한 친구들 말고 조금 부족한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얘들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공부해 볼 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 이온 결합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온 결합을 우리가 보통 이온 간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간 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금속, 비금속 간 결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속, 비금속 간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됩니까? 이 금속들은 뭐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었더라? 양이온. 그치?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이온, 음이온과의 결합이다라고 해주는데 정확한 표현은 금속과 비금속 간 결합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온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온이라고 하면 원자가 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가진 상태야. 전자. 그렇죠.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 전하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온은 두 종류가 있겠죠. 그치? 전자를 얻은 이온과 전자를 잃은 이온. 근데 이걸 각각 뭐라 불러줘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양이온부터 봅시다. 자, 양이온은 대개 어떤 애들이 되려고 한다고요? 금속이 되려고 합니다. 자, 양이온이라는 친구들은 전자를 잃은 이온이에요. 그치? 전자를 잃어 어떤 전하를 가지는 거야? 플러스 전하야? 마이너스 전하야? 플러스 양전하를 띠는 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전자를 버리려고 할까? 가져와도 되는 건데. 그래도 편하니까. 그게 더 에너지를 적게 써서 그게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금속들이 거기에 속한다고요. 금속들은 대개 보면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4개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뭐 5개, 6개, 7개 가져오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3개, 2개, 1개를 떼는 게 더 에너지를 적게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를 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다라는 겁니까? 양성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전하를 띄겠죠. 됩니까? 자, 그럼 사실 이 양이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자 모형처럼도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원자 모형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요건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양이온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까? 제일 만만한 친구 데리고 올 겁니다. 리튬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얘 이온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온 모형 그려볼 거예요. 준비됐어? 자, 그럼 먼저 리튬부터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원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리튬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 몇 쪽이 몇 쪽이야? 2주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핵에다가 뿔3 쓰고 껍질 몇 개? 2개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럼 내부 껍질에 1번 껍질에 전자 2개 올려주시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 올려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게 리튬 원자 모형이었어요. 바닥 상태의 리튬 원자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전자를 잃어야 되거든. 지금은 Li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Li. 자, 얘가 이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뭐를 버려야 돼요? 전자를 버려야 되겠죠. 그럼 전자 껍질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지? 전자 껍질은 뭐야? 전자의 공정궤도거든. 전자가 없으면 전자 껍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건데, 우선 가로를, 대괄호를 하나 표현해 줘요. 대괄호. 그리고 얘가 전자를 잃은 상태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를. 그럼 얘는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헬륨처럼 생겼겠죠?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안에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대괄호를 닫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양전하를 가집니다. 양성자 몇 개 더 많아요? 한 개 더 많죠. 전자를 한 개 잃었죠. 그러면 플러스를 이렇게 우측 상단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1은 안 써줄 거예요. 숫자로는. 됩니까? 전자를 하나 잃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 있냐? 바로 오른쪽에 있겠죠? 전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쓸 때는 얘는 이제 Li 플러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Li 플러스. 우측 상단에 플러스 붙여주면 되고요. 이 전자는 표현을 할 때 소문자 e에다가 우측 상단에 마이너스 하나 써주면 됩니다. 됩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온이 되니까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변한다고? 비활성 기체 헬륨처럼 변해요. 얘 몇 주기 있던 원소예요? 얘는 몇 주기 비활성 기체예요? 1주기 비활성 기체지.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 전자 배치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앞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얘 몇 주기? 2주기죠? 전자 배치는 몇 주기처럼 바뀌어요? 1주기 비활성 기체 헬륨처럼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나트륨이 양이온이 될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될 거래요. 그럼 얘는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변해요? 네온처럼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우린 이거를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두 번째 누구 해줘야 되겠어요? 음이온도 봐줘야 되겠지. 번호 적었어. 이 음이온. 동그랗 맞죠? 자, 음이온은 되게 누가 되려 그래요? 누가 음이온이 되려 그래? 비금속. 자, 이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음이온이라고 하면 전자를 어떻게? 얻어요. 그쵸? 전자를 얻어. 무슨 전화?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이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얘는 왜 하필 전자를 먹으려 그래요? 떼는 것보다 가져오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치?
그러면 가져오는 게 편하려고 하니까 얘들은 되게 4개보다 많아요. 4개. 그게 딱 비금속들이거든요. 15족, 16족, 17족 이런 애들이. 맞죠? 그래서 비금속들이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음이온들도 이온 모형 표현해줄 때 이온 모형을 표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허가 부분이다. 자, 2주기 17쪽 데리고 올 겁니다. 누구예요? 2주기 17조. 알아요. 아, 수도 없어. 플로린 몇 번이에요? 아 3주기가 아니라 2주기. 아 3주기 잘못 헷갈리고.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몇 번이야? 뭐예요? 뭐예요? 뭘까? 아그 9번 10번 아 9번 더하게 못합니다 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별거 안 해, 별거. 진짜 더하기 못하는 거 아니지? 산소 당. 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 채워줄 거고 두 번째 껍질에다가 전자 몇 개 깔아야 돼요? 7개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우리가 플로린 원자 모형을 그려놨어요. 근데 얘는 뭐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E 마이너스다 표현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 둘이 합체하면 어떻게 돼요? 또 대괄호 그려놓고 이 안에 어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그려주면 될까? 여기서 전자 하나 더 올려봐. 첫 번째 껍질은 이미 만족돼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부족했죠. 그러면 2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겠네. 그럼 이 모양은 마치 누구와 같아요? 2주기의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겠다. 근데 이렇게 전자를 하나 더 가지니까 얘는 전할 음전할 띄겠다, 그쵸? 전자 하나 더 가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7쪽에 있는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이것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줬네. 얘는 당연히 전자가 더 많겠죠?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겠다. 자, 이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 얘는 전주기가 아니라 같은 주기 혹은 동일 주기상의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염화이온은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요? 염화이온 아르곤과 같아집니다. 그쵸? 같은 줄기에 있는 친구예요. 됩니까? 이 전자 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어준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됩니까?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양이온과 음이온. 됩니까? 자, 그럼 이 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붙어야 되겠죠. 우린 이걸 뭐라 불러요? 이온 결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볼 겁니다. 결합. 자, 이 이온 결합은 얘들이 뭐를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뿔마 제로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끌어당긴단 말이야. 서로 끌어당겨요.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 부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요. 쟤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 양이온이나 아무 음이온이나 막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붙을 때도 얘들이 목적 의식이 명확합니다. 전기적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거거든. 그럼 막 붙는 게 아니라 붙였을 때 풀맛 제로가 되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데 얘는 전하량의 총합이 반응한 결합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이게 중요한 거야. 0 되도록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0이 되도록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워딩으로만 봤을 때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예.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염소 있어요. 염화 이온이 있어요. 물도 우리 사줘요. 아 이렇게. 그래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은 두 개가 1대1로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로 있으니까 서로 만족하거든. 뿔말을. 그래서 얘는 1대1로 결합을 해서 NaCl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 자, 그러면 또 나트륨 C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산화이온이랑 붙고 싶대요. 1대1로 붙으면 얘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얘는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요. 그럼 얘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나랑 붙고 싶거든. 네 친구 데리고 오렴 하고 친구를 부릅니다. 그럼 얘가 2배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전자를 2개 뱉겠지만 2마리니까. 그럼 얘가 전자 2개를 먹고 만족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a2O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Mg 플러스가 있어요.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붙으려고 할까 안 붙으려고 할까? 안 붙을래. 안 붙으려고 해요. 왜? 얘가 나 전자 2개 버려야 돼. 얘가 다 버렸거든요. 얘는 해피하지. 도망가면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혼자는 얘가 못 붙어요. 마그네슘 이온이 염화 이온한테 붙고 싶으면 네 친구 데리고 와 하는 거라고. 그러면 둘 데리고 오면 이제 뿔맛으로 전자 2개를 다 받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MgCl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전하량 총합이 몇이 되도록 결합한다고요? 0이 되도록 결합을 합니다. 이거를 뭐 완자든 몇몇 교과 내용들 보면 문제 내용 보면 이상하게 공식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더하기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더하기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들이 풀마 제로가 되기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에 결합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결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결합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이런 친구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을 통해서 형성한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의 모형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온결합 물질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냐? 우선 양이온을 간단하게 그려. 공으로. 그럼 오른쪽에는 양이온이 와야 돼? 음이온이 와야 돼? 음이온이 와야 되겠죠. 음이온이 하나 옵니다. 그러면 음이온 옆에 누가 와야 돼요? 양이온이 와야 되고요. 이 양이온 옆에는 음이온 와야 되겠죠. 맞지? 그럼 이 양이온 밑에 누가 와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는 양이온, 오른쪽에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얘들이 아무 애들이나 그냥 개수만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갖추고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한 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장에는 어떤 애들이 와야 돼? 똑같은 애가 붙으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왜요? 이 양이온 뒤에 양이온이 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번에 음이온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음양 온다고요. 그래서 얘들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물질이 되려고 합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을 표현한 모형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모형. 됩니까? 자, 그럼 이 이온결합 물질들의 특징이 있겠죠? 특징들. 그 특징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입체적 구조를 가진다는 건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규칙적 배열을 가진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진다고 표현을 해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되게 패턴 같은 결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들이 규칙적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온결합 물질을 때렸어. 했어요. 그럼 얘가 부셔질까 찌그러질까? 부서져요. 찌그러진다 손? 틀려야 돼. 소금 갈죠. 찌그러진다 손. 부서진다 손. 왜 부서져요? 소금 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갈아? 왜 갈면 부서져? 3차원 결합이. 봐봐요. 내가 얘를 패잖아. 그러면 얘들의 층이 한 층 밀려요.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 한 칸 옆으로. 얘가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원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보고 있었는데 한 칸 밀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맞대게 되고요. 플러스 플러스끼리 맞대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딱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서로 맞대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의 반대인 뭐가 적용하겠어? 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분리가 돼요. 우리는 이걸 부서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됩니까? 내가 이거 가르칠 때 작년에 되게 너무 특이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신박한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존나 세게 때리면요? 2칸 밀리지 않을까요? 얘가 2칸 밀리면 얘가 2칸 밀리면 뿔마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부서지는 거는. 이런 신박한 질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상이에요. 그치? 근데 인간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든 뭐 주먹으로 패서든 아무리 강한 압력이든 외력을 때려박든 얘들이 만들어내는 정전기적 청력에는 비교가 안 돼요. 예컨대 외부에서 준 충격이 1이라고 칩시다. 가장 강하게 줄 수 있는 충격을 1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전기적 청력은 한 1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칸이 쫙 못 밀려요. 2칸 가기 위해서는 이 한 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날아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칸을 내어 이동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외력이나 압력을 받으면 부서진다, 깨진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굵은 소금을 패면
납작한 소금이 아니라 가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서지는 거예요. 얘들은 물에 넣으면 잘 녹아요. 되게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리고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들이 이온화를 합니다. 안 나와? 샤프심 미친 거 없어요? 샤프심 있긴 한데. 근데 안 나와? 네. 어허.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서로 헤어져요. 이온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잡고 다니다가 물에 들어가면 헤어져요. 양이온, 음이온.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되게 물에 잘 녹습니다. 됩니까?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너무 내렸으면 너희도 잘 안 보이겠다. 좀 단계 쓸게요. 어차피 곧 지울 건데 친구들. 여러분들 아래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되게 결합물질 파트에서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기전도성 비교입니다. 전기전도성을 봐야 돼요. 전기전도성이라는 걸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하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둘이 꽉 묶여 있잖아. 그치?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꽉 묶여 있어. 고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전기 지져도 얘가 전기를 이동시키지 않아요. 근데 얘가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 이온들이 서로서로 헤어진다고, 풀려버린다고. 그때부터는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를 대놓고 표현하면 다 맞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형태로 많이 응용해서 내기도 합니다. 자, 빈출 그래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빈출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자, X축이 온도입니다. Y축은 전기 전도도예요. 자, 얘가 특정 온도까지는 전기 전도도가 없거든요. 근데 특정 온도, 쌤이 이 온도를 T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특정 온도에서는 갑자기 전기 전도도가 생겨버립니다. 이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어떤 물질을 뜨겁게 가열하니까 특정 시점부터 전기 전도도가 생겼대요. 이걸 해석하면 이때 상태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상태 변환?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없는데 액체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있는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T1은 무슨 온도일까? 무슨 점이라고 표현할까요? 녹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얘가 녹는 점이구나. 그러면 이 T1 전에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였고 T1 이후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됩니까? 간혹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액체랑 수용액이랑 헷갈려하는 친구 있거든요. 정확히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물은 액체야 수용액이야? 수용. 소금 액체 본 적 있어요? 쇳물 같습니다. 쇳물. 엄청 뜨겁게 가열하면 소금도 녹아요. 근데 그게 마치 쇳물 같다고 빨갛게. 그게 소금 액체입니다. 소금물은 수용액이에요. 녹인 거예요, 물에다가.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들은 우리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쉽죠? 어렵니?
이온 결합 물질 끝났어요. 오. 진짜 별거 없어요. 미칠 것 같아? 쉬면 해피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쉬기가 싫으시네. 그게 아닌데.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보통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끔찍하지. 나중에 군대 가면 이런 인간이 내 위로 한 90명이 된답니다. 계속 물어봐. 그건 뭔데? 행복해? 행복합니다. 행복해? 아니다. 불행이 씨. 답을 이래. 미치도록 보내 미치도록. 그럴 때 대답을 잘하면 에이스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잘 대답해보겠다, 좀 웃겨야 되겠다 하다가 처맞으러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근데 요즘 안 패잖아. 전 모르죠. 안 패요 요즘에는. 선생님 때는 개같이 맞았거든요. 요즘 안 때립니다. 세상이 좋아졌어요. 자, 공유결합 살짝만 언급하고 쉴게요. 우리 두 번째 공유결합. 군대 가면 재밌겠다, 그쵸? 재밌어요, 재밌어. 총도 쏘고. 총 쏘면 재밌습니다, 진짜. 만약 총 쏘면 총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났어요. 영차. 그럼 진짜 어떻게 되냐면 잡술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사로가 있거든. 청소년을 사로라 그래요. 이 사로에서 사수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교들이 서 있어요. 근데 조교가 바로 대응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중대장 같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단다. 빨간 모자 쓰고. 근데 갑자기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들리니까 총 쏘는 것처럼 모르잖아. 너무 급박한 경우에는 권총을 다 실탄 지급서 가지고 있거든요. 쏩니다. 오케이. 안 돼, 안 돼요. 총 받았습니다. 하는 거야지. 재밌는 거 진짜. 선빵이에요, 선빵. 총도 재밌어, 진짜. 근데 생각보다 안 맞는다, 얘가. 진짜? 진짜 잘 안 맞아요. 못 써요. 쌤은 시력이 2.0이었거든요. 2.0. 쌤 지금도 2.0일 거야 아마. 보통 나빠졌다고 할 때 1.5 아닐까? 쌤 2.0이거든요. 눈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외곽 쪽에 엄청 눈이 좋으세요. 그래서 눈이 좋은 편인데 그래서 나 총 쏠 때 되게 편했어요. 이게 나중에 거리가 100m 넘어가는 것도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눈 안 좋은 애들은 안 보여서 못 맞춥니다. 근데 되게 총 잘 쏘는 애들 보면 눈 좋아요. 8배 딱. 그딴 거 안 줍니다. 그런 거 어딨어. 아이언세터 써야 됩니다. 가늠자 보고 써야 돼요. 자,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 얘는 말 그대로 공유한대요. 공유한다는 건 뭘 공유한다는 걸까? 결국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거든. 그럼 전자를 공유하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빌려줘, 너도 빌려줘. 그래서 우리 공동의 것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거든. 그럼 몇 개만 서로 주고받으면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자들은 금속 원자일까 비금속 원자일까? 비금속 원자겠죠. 금속들은 되게 이하예요. 원자과 전자들이. 맞지? 우리가 배운 금속들을. 근데 비금속들은 되게 4개를 초과한다고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금속 원자 간 결합이에요. 됩니까? 얘는 생각보다 짧아요. 여기는 우리가 뭐 이온화부터 시작해서 쓸 게 많았죠? 공유결합은 바로 결합부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10분 쉬었다가 시작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자, 돌아오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온결합 끝났으니까 공유결합 한번 볼 겁니다.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원자들끼리 바로바로 결합을 하는 거니까 따로 이온화처럼 볼 필요는 없어요. 이온들은 바로 결합부터 볼 겁니다. 얘는 원자 간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자 간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는 내 것도 빌려주고 네 것도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최소 하나하나 맞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공유하는 거는 내 거 하나 상대 거 하나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2개 부족해. 그럼 내가 상대한테 D를 거는 거예요. 내가 2개 빌려줄게. 너도 2개 빌려줘. 그러면 2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통으로 우리가 쓰는 게 2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전자를 공유할 때는 쌍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전자를 빌려주고 빌려받고 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공유 전자쌍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애들이 전자를 공유하는지 좀 볼 거예요. 케이스를 총 3가지 볼 겁니다. 그래서 예시 케이스를 총 3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뭘 볼 거냐면 단일 결합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 단일 결합의 예시로 2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수소와 물 생성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H2와 H2O로. 자, 수소를 쓰면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야. 얘는 지금 불행해. 왜 불행해? 얘 지금 불행해요. 불행. 왜 불행할까? 옥텟을 지금 만들 못했어요. 전자가 몇 개 부족해? 아, 씨발 하나 더 있어.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슬아슬하게 부족한 게 더 슬퍼요. 수능 하나 차이로 대학 떨어져 봐.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한 300점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지면 이게 뭐 내 위치구나. 납득이 된다고. 근데 마지막 합격자가 300점인데 299점이야.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 난 그래. 근데 여기 똑같은 새끼가 있어요. 아, 난 불행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자 수소원자. 너 왜 불행하니? 난 한계가 부족해. 너도? 그럼 우리 같이 한계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하고 합체를 합니다. 결합을 형성해요. 결합을 형성할 때는 다음처럼 형성합니다. 둘의 이 전자 껍질을 겹쳐요. 둘의 전자 껍질을 겹쳐.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봐봐.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내가 내 껍질에 2개 가진 느낌이죠. 맞지? 여기 가려놓으니까 오른쪽 친구가 마치 내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기분이라고. 그러면 전기적 중성을 만족하면서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네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해피해지는 거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조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뭐 그냥 화학식으로 H2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구조식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선은 뭘 표현하냐면 결합을 표현을 해요. 결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결합. 그리고 한 쌍의 공유 전자는 하나의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됩니까? 이렇게 단일 결합 1번 경우를 봤어요. 첫 번째. 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물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물 보려고 하면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자, 산소 몇 번입니까? 바로 나오죠. 좋아요. 바로 그거야. 그럼 얘는 1번 껍질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
2번 껍질의 전자가 몇 개 부족해야 돼? 2개가 부족해야 된다고요. 2번 껍질 그려볼까? 아, 이 2개만 더 있었으면 존나 불행한 거야. 얘는 2점 차로 떨어진 거야. 아, 서울대 의대 눈앞에 있어. 저는 서울대 의대 보내주면 갈 거예요. 나 못 갈 것 같아. 내 친구 의대생이 있었거든. 걔 지금도 이제 의대병원에 있는데 걔 공부량 보고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시험을 한 과목당 페이퍼가 이만큼 쌓인 거를 다 봐요. 한 강의다. 그러면 이거를 한두 개만 듣는 게 아니죠? 해리포터 마냥 많이 듣거든요. 해리면은 참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이만큼 테스트. 근데 이거를 매주 보잖아. 그러면 월간 테스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테스트 다 뭐 여태까지 다 모아서.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뭔가 문서 더미가 있는 거야. 뭔데 하니까 이번 주 공부할 분량 주간 월간 테스트 지금 유유 보내더라고요. 진짜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다 외워야 된대. 와, 이거를 6년 동안 하는 거야. 6년.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쌤 친구들 인턴할 때 놀러 간 적이 있거든. 얼굴 보기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갔어요, 병원에. 아, 그래서 얼굴 안 보면 3년에 얼굴 좀 보자. 내가 갔거든. 누가 오는데 진짜 좀비야 걸어요. 내가 봤거든. 와, 나 내 친구 수정 기는 거 처음 봤어. 수정이 좀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머리는 되게 뭐 포마트처럼 바른 거 같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냥 개기름이고 못 감아가지고. 있어 애가 그래도 살이 좀 있었고 살집 있었거든요. 맞아봤을 때. 나 홀쭉해졌어. 밥을 못 먹었어. 그래서 야, 죽는 거 아니야 하니까 괜찮아 쓰러지면 병원이라서 바로 케어해 주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지옥이구나 싶었어요. 마음대로 못 죽어요. 마음대로. 바로 뭐 살린대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넌 정말 돈 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 말 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대학 학과 같은 데 가고 싶은 것도 적성 잘 맞추세요. 적성 잘 맞으면 대학이 되게 재밌어요. 난 학교 되게 재밌어요. 근데 쥐잡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 이거 귀여워. 자, 이렇게 잡소리였고요. 산소면 산소. 5가 있어. 5. 자, 얘는 지금 전자 2개가 필요해. 근데 O 옆에 알짱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알짱거리. 아까 1.8에 떨어진 친구. 아, 1점만 더 떨어졌어. 이 친구가 있습니다. 얘랑 얘는 지금 서로 대화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왜요? 나는 2개 부족한데 얘는 하나 부족해요. 얘가 얘한테 전자를 빌려주면 얘도 얘한테 전자 하나 빌려주겠죠. 그럼 얘는 행복해. 나는 아직 하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야, 네 친구 똑같은 애 둘 데리고 와. 오는 거예요. 2개의 H가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결합을 하면 여러분 오른쪽에 자리 나면 오른쪽 쓰세요. 자리 없어서 밑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산소 한 표 해줘야 되겠죠. 산소. 산소. 그럼 여기 산소에다가 수소들이 자기의 전자 껍질을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자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지전자 4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산소들 내가 가려볼게. 이 산소랑 이 수소들을 한번 가려볼게. 그럼 얘 옥텟 규칙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는 것 같죠? 그럼 얘들 지워보면 얘 만족, 얘 만족이거든. 그럼 다들 해피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을 하면 중간에 산소 있고 약간 꺾인 형태로 수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쭉 푸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데 단일 결합이 몇 개 만들어진 거야? 2개. 2개.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는 거예요? 총? 2쌍이 있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단일 결합 케이스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 산소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부족해요? 2개 부족하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귀찮게 두 놈한테서 하나하나씩 빌려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2개 부족한 친구한테 내 거 2개, 네 거 2개 해서 서로 만족할 수는 없을까? 가능합니다. 우린 그거를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 아, 여기 파트 제일 귀찮아, 등글기. 대표적인 예로 산소 가지고 오자. 그럼 쟤 또 그려야 돼요. 수학생들 어떻게 원을 잘 그리실까? 얘 산소입니다. 자, 산소 혼자 있으니까 슬프다고 2개 모자라서. 그럼 지랑 똑같은 애 옆에 있으면 합체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이 겹쳐지겠죠? 산소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겹쳐진다. 아이고야. 좀 더 큰 거 보여야지. 이게 너무 심했는데. 아무튼 완벽한 원이에요. 감자 같기도 하고. 감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이 겹쳐진 곳에다가 2개씩 얹어 놓는 거야, 이 공간에다가. 그리고 지들 거 원래 있던 거 4개 이렇게 깔아줘. 자, 그럼 얘 가려놓으니까 어때요? 얘를 가려놓으니까 만족. 8개 있는 거 같지? 제일 바깥쪽에. 내 궤도에 겹쳐져 있으면 4궤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일 바깥 껍질에 8개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가려놓으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8개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둘 다 햇빛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크게 그렸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식으로 쓸 때 산소 2개가 2개의 공유결합 형성했다. 2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었다.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삼중결합 안 될까? 돼요. 근데 또 그리려고 하면 나 정신 나가, 얘들아. 그래서 얘는 그냥 구조식으로만 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잖아, 얘들아. 그치? 자, 삼중결합에 3개가 부족한 친구 쓰면 되겠지. 누구 있어요? 3개만 더 있으면 해피할 텐데 할 친구들.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가면은 제일 그렇죠. 아니 이상한 걸 외우지 말라고. 뭘 또 앞으로 쳐가고 있어. 무슨. 자, 삼중결합 대표적인 예시로 질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조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요. 질소 원자들이 만나서 삼중결합 이렇게 형성했다.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 몇 쌍 형성하는 거예요, 한 번에? 3쌍 형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4중결합은 안 되나요? 안 돼, 그때부터는. 왜요? 같은 공간 안에 전자들이 너무 몰려있어요. 밀어내. 불편해. 저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거요? 아니 구조식이요? 네. 아니요. 잘 안 나와요. 웬만하면 안 돼요. 루이스 전자음식도 잘 안 내요. 영상본 나왔어요. 연구는 해야 돼. 들어가고 싶어? 이미 들어간 걸 어떡해. 됩니까? 우리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다 써먹었어. 그럼 이제 공유결합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면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 공유결합 물질을 좀 볼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지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짜잔! 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공유결합 물질들을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분자다라고 불러요. 통합과학에서는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분자를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분자가 뭔데? 그 기본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치?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야. 그럼 이온결합 물질은요? 분자 아니에요. 얘는 분자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래. 그게 왜 그러는 걸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여러분들 물에 녹였어요. 물에 녹였어요. 소금 무슨 맛이야? 활짝활짝하면 짠맛 나죠. 소금 물에 녹였어. 단맛 나니? 짠맛 납니다. 소금물을 열심히 끓였어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그 안에 결국 뭐가 남아요? 우리가 알고 소금 남죠? 그럼 얘는 어떤 상태로 있든 결국엔 소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국에는 소금이라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좀 달라요. 예컨대 여러분들 내가 공유결합 물질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탄소입니다.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4개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단일 결합 4개 최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수소를 붙여볼게요. 수소. 여기에 예컨대 염소를 붙여볼게요. 염소. 내가 새로 만든 신약이래. 약이야. 마야? 어디서 위험한 말을. 잘라야 되겠네. 우적 강조가 아니라 유튜브에 저거 올리면 검열돼요. 자동 삭제됩니다. 뭐야? 감기약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기다 붙였어요. 독약됩니다. 오. 성질이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너무하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볼까? 얘도 내가 알던 그 약이 아니에요. 다른 성질을 가져요. 봐봐. 여기 붙어있나 여기 붙어있나 정확히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기회를 드는 겁니다. 거울로 비춰보면 어때요? 똑같은 물질이지. 그치? 근데 성질이 다르다고. 이런 것들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 더 달아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같은 종류의 원소와 같은 개수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의 배열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바뀌어요. 다른 물질이 된다고요. 되게 극단적인 애들이죠. 그럼 얘는 오로지 처음에 구성한 이 상태일 때만 내가 의도한 그 물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리만 옮겨도 다른 애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딱 그 상태일 때만 그 물질의 성질을 가져서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다시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공유결합 물질 안에 분자가 있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가 아니라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자, 그러면 이 분자들의 특징 예시 좀 볼 거예요. 특징. 자, 특징으로 뭐가 있을까? 좀 볼 겁니다. 특징으로 뭐가 있을까? 자, 얘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 구성, 배열이 달라지면 성질을 잃습니다. 됩니까? 성질을 잃어버려요. 물질의 종류를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물질 있지. 염소 위치만 바꾸면 다 다른 애입니다. 아까 딱 그 조합으로 내가 10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물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금속들을 가지고 만들면 그 물질의 종류가 거의 무한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의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하다. 그 정도로 많다라고요.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뭐에 해당할까? 종류를 따졌을 때 뭐가 더 많을까? 공유결합 물질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존재하는 이 물질의 종류를 따지면요,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가 이온결합 물질보다 많다. 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대학에서. 근데 그게 좀 좋아.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소재공학과예요. 새로운 소재 만들어내는 거.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전기적 성질이 나와야죠. 전기적 성질 볼 겁니다. 나 전기 전도성을 썼죠, 아까. 정신없다. 미안해요. 자, 전기 전도성 볼 거예요. 자, 얘는 언제 있을까? 자, 고체 있을 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액체일 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수용일 때는요?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대부분. 예외가 2개 존재해서 그 예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탄소들을 쭉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는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흑연이 있고요. 자, 이 비금속 중에서 이온될 때 양이온이 되는 되게 특이한 애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수소. H 플러스잖아요. 그쵸? 얘로 만들어낸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돼요. 그럼 이온이 분리되니까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린 그런 물질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산이라고 불러줘요.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 근데 수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전기 전도성까지 특징을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랑 이온결합 물질 특성들 비교하는 거. 그래서 비교표랑 예시를 몇 가지 보고 화학 파트 마무리 할 겁니다. 화학이 마무리 된다는 건 곧 뭐가 한다는 거예요? 물리가 제일 쉬워요. 화학과학에서는. 저 조명에 표시. 조금 부족해? 네. 그냥 진짜. 두 개 비교할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
결합 물질. 구성 원소 이온 결합은 뭐랑 뭐? 누구랑 누구? 금속과 비금속 간.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 간. 얘 결합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했더라? 얘는 양이온, 음이온 간 뭐 인력? 얘는 뭐를 공유하면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뭐를 형성한다? 공유 전자쌍을 형성한다. 근데 이 또한 정전기적 인력은 맞아요. 공유 전자쌍 만들어지면 전전기적 인력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정전기적 인력. 이게 왜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고2 때 공부합니다. 신나지? 대가리 아픈 파트예요. 자, 요건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어떤가? 결합 강도.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케바케인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얘가 더 크다, 더 작다 이게 없어요. 근데 용산군 했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높냐 그러면 얘가 결합 강도가 높더라고 합니다. 됩니까? 얘가 더 높더라고요. 자, 전기 전도성은 어떤가? 얘는 고체 LDS 없어요? 언제 있다고? 액체나 수용액 일 때는 존재한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있다 없다? 얘는 그냥 없어요. 맞죠?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없고 한 번에 다 쓸걸. 수용액일 때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존재한다라고요. 그치? 예외 누구 있다고? 흑연과 사는 뭐라고요? 예외 케이스라고요. 됩니까? 그럼 물질들 예시까지 적고 이제 화학 파트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포함됩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요리할 때 쓰는 소금 있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좀 쓸 겁니다. MgCl2, CaCl2 이거 뭐예요? 염화칼슘이 있어요. CaCl2. 이게 뭐 어디다 쓸까? 눈? 제설제. MgOH2라는 것도 있어요. MgOH2. 이게 뭘까? 염화 마그네슘이라 불러요. 염화란다. 수산화 마그네슘이라 불러요. 수산화 마그네슘. 어디다 쓸까? 제산제로 씁니다. 제산제. 제산제로 제산제. 제산제가 뭐야? 어? 울리는 거? 염화 제술제 반대로. 자, 여러분 안 먹어볼 수도 있어. 굶어봤어요 혹시? 굴 먹어가지고. 쉽지가 않네. 굶어봤냐고. 뭔지 아닌 것 같은데 없어? 그런 적이 없어. 굶으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다가 이게 이게 굶는 정도가 좀 심해지면 쓰린 정도를 떠나서 아파집니다. 또 왜 그런 겁니까? 위산 위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위 얼마네요? 공부 때? 얼마네? 얼마네? 이거 얼마네? 공복 때 위 크기. 공복 때 아무거나 안 먹었을 때 위 크기. 멍청한 생각이죠. 이만하다. 태연이 얼마네? 이 정도. 얼마? 늘어나지 않나? 공복 때 늘어나면 안 돼. 배운 말야 돼. 그냥 얼마네? 표현해봐. 틀려도 뭐라 안 해. 요만해요. 얼마네요? 사회생활 플러스 5점. 얼마네요? 그렇지, 사회생활 플러스 10점. 이런 게 사회생활. 좋아. 보통 여러분들 좀 그릇이 많이 크시네요. 저는 내 주먹만 하거든요. 아까 주먹보다 크다고 표현하신 분들 빨리 배워 가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얘가 커즈 작아지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긴 하지만 커지면 얼마큼 커질 수 있냐면 여기 장기들이 있는 부분들을 복강이라고 해요. 복강. 그리고 심장이랑 폐가 들어있는 걸 흉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에 근육 하나가 갈라놨어요. 그래서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압력을 강하게 가하면 이 복강이 흉강을 밀어내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위가 단지 커지는 것만으로 복강을 가득 채우고 흉강을 밀어낼 수 있어요. 이만한 게 이만해질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신축성을 가졌어요. 근데 스프링 자, 이게 위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위액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액. 자, 위액 같은 경우는 염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 단백질을 부식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녹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위가 녹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단백질이거든 다. 위벽 단백질이에요. 그럼 녹으면 큰일 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호하는 코팅제가 달려있어요. 코팅제가. 유신이라는 이름의 코팅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얘도 결국에 유한하단 말이에요. 너무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뭐 굶어버리면 결국 여기가 점점 옅어지고 너무 얇아져요. 그러면 실제로 위산이 우리의 위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뚫지 못해요. 근데 계속 이걸 위를 녹여요. 위벽을. 그러면 위가 쓰리다라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아, 쓰리다.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요. 굶어 죽지. 굶어 죽는 거는 구멍 나서 죽진 않고요. 대개는 그냥 양분이 부족해서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막 재생됐다가 상처났다가 재생됐다가 상처났다가 하겠죠. 그럼 그게 위궤양이 되고 심하면 그게 나중에 암까지 갑니다. 위암. 갈 수 있어요. 여기 쓰린 게 저거예요? 이게 심한 이게 처음 안 굶었는데 쓰린. 안 굶었는데 쓰리다고? 너무 많이 먹었어.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매운 거 아니. 제가 저기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그 위산약 찢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다고요? 병원 가세요. 요런 그러던데 여기. 올라와서 그래. 너무 많은 영류에서. 걸 받아들인 거. 영류에서 그래. 영류에서. 아 많이 처먹어. 여기 하면 여기 상처 나면 제일 처음에 위염 걸렸다가 계속 심해지면 여기 궤양 생겼다가 그게 종양되고 암 되는 겁니다. 그냥 굶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안 굶어봤잖아.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까지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 빼려고 하거든. 대학 가서 빼세요. 네? 선생님이 대수할 때 97kg까지, 97kg까지. 선생님이요? 아, 나 97kg였어. 언제요? 재수할 때. 언제 너도? 살 찌고 싶은 친구들 혹시 살 찌고 싶다 했으면 들으세요. 비결 알려줄게요. 아몬드 좋아합니까? 아몬드? 생아몬드는 고소하긴 한데 손이 막 미치도록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몬드를 한번 구워. 그 다음에 시즈닝을 여기다 때려 박잖아. 허니버터, 불닭 이런 거 때려 박잖아요. 와, 이거 마약이다, 마약. 재수할 때 쌤이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하루에 4시간 났거든요. 그 토일 없고 휴일 없고 그러면 뭐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시간들 다 빼면 진짜 책상 앞에서 한 16시간, 17시간, 17시간, 16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동안 계속 앉아서 공부했었거든. 정신 나가네, 여러분들. 그럼 정신이 아플 때 뭔가 이렇게 넣어야 돼. 근데 이 견과류가 건강에 좋대.
근데 견과류 맛없는 거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맛별로 한 4kg씩 샀어요. 아무튼 4kg면 영혼돼요 진짜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숙학원에서 내 자리에다가 구석탱이에 놓고 먹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누가 내가 혼자 먹나 봐. 2, 3일이면 없어요. 근데 2, 3일이면 없는 게 누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16시간, 17시간 앉아가지고 처먹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없어. 근데 이걸 내가 그냥 습관처럼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존나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와, 손이 안 멈춰. 그래서 또 다시 시켜야죠. 계속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둔해진 느낌이라서 체중계 한번 올라가 볼까 했는데 97kg 됐더라고. 97kg. 와, 이 아몬드 칼로리가 엄청난데요, 근데.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손이 안 들어 이제 움직여. 안 돼, 그만 먹어야 돼. 또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마약이야. 이거. 진짜 마약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명 브랜드. 아니 그 4kg짜리 그렇게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견과류들만 좀 가공해서 파는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중식품보다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진짜 정신 나간다니까. 맛별로 해요, 진짜. 엄청 많아. 뭐또 빠끄야. 나중에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살 빼지 마세요. 저 체력전입니다, 나중 되면. 정말 체력전이에요. 아무튼 제산제 얘기가 나왔구나. 왜 주었지? 아무튼 위산이거든요. 얘가 염기라는 물질이에요. 사실 염기라는 물질이 한 종류예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요 얘가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았죠. 속 쓰릴 때 먹는 게 제산제입니다. 소화제랑 다른 거예요. 문과 애들이 막 소화제 대신 제산제 먹고 제산제 대신 소화제 먹고 그래요. 그 문과 애들은 내 친구들 말합니다. 속이 안 좋대 같이 있는데. 근데 같이 이제 술 먹고 놀고 친구들 갔거든요. 일어나서 소화제 좀 먹어야 되겠다고 먹는데 뭐지 하고 봤는데 제산제 좀 비더라고요. 야 이거 왜 처먹냐니까 소감 좋을 때 이거 먹어 하더라고요. 병신아 이거 제산제. 그래서 그게 뭔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종하면 안 되구나 문과들은 듣겠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뭘까? 뭐 있을까?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기체 종류들이 있어요. 기체. H2 수소기체, O2 산소기체, N2 질소기체, CO2 이산화탄소 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다 여기 보면 금속이 있니? 없잖아. 다 비금속들끼리 결합한 거예요. 맞죠? 기체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거죠.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 있습니까? 밥이요. 밥, 녹말들입니다. 녹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당, 포도당. 그래. 포도당, 설탕 이런 거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저희 얘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 몸에서 원하는 게 포도당이라는 친구들이에요. 포도당. 이 포도당들을 뭉쳐서 만드는 게 녹말이고요. 포도당이 되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포도당. 얘는 앞으로 화학 공부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C6, H12O6이에요. 포도당. 설탕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설탕. 얘는 C12, H22, O11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장난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설탕은. 이거 포도당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1대 2대 1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되게 간단해요. 자, 과학을 항상 잘하려면 한글을 잘해야 돼.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탄수화물 탄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탄소. 수는요? 물수. 그렇지. 여러분 물수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밖에 없잖아. 맞죠? 화물은요? 화학 결합물이에요. 화합물. 그럼 몇 대 몇으로 있어요? 1대 2대 1로 있죠. 그러면 얘가 대표적인 6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그래서 6대 12대 6으로 있는 겁니다. 설탕은 1대 2대 1이 아니잖아요. 거의 1대 2대 1이에요. 그래서 보면 12대 22대 11이면 거의 1대 1대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탄수화물들이 그렇게 돼 붙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탄수화, 수소, 화합물입니다. 탄수화. 자, 그리고 그 외에 탄화수소들이 있어요. 대개 탄화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연료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자, 탄화수소는 탄이랑 수소래요. 탄이랑 수소. 이거 어떻게 했대요? 화합했대요. 화학 결합했다고. 얘들 붙은 겁니다. 됩니까? 두 개로만 구성이 된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인 탄화수소가 우리 메탄가스. 우리 그걸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메테인. CH5. 탄소는 최대 4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부탄가스 놀러 갈 때 많이 가져가죠. 그치? 버너 쓸 때 부탄가스. 그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예요. 뷰테인 가스. 뷰테인이 탄소 4개, 수소 10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옛날 발음으로 부탄하는 거예요. 뷰테인을. 메테인도 메탄하는 겁니다. 됩니까? 프로페인을 프로판으로 부르는 거고요. 됩니까? 이런 탄화수소들 보통 우리가 연료로 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교에 맞게 암기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뭘만 하면 되냐? 이 물질 딱 봤을 때 얘가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그럼 뭐 찾아봐야 돼요? 금속 찾아봐야 돼. 금속 있어 없어? 있어요. 아유 칼슘 있네. 그럼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이 흉측하게 생긴 친구 이온 결합 물질이냐 공유 결합 물질이냐 찾아래. 비금속 왜 뭐가 없어요? 금속이 없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1학기 화학 파트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1학기 화학 파트. 그럼 여러분들 벌써 1학기에 들어갈 지구과학 끝냈어요. 화학 끝냈어요. 그러면 생명이랑 이제 물리 남았습니다. 근데 쓴 거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 먼저 할 겁니다. 오늘 많이 안 할 거예요. 물리 되게 기초만 하고 끝낼 겁니다. 물리 기초만 하고. 그럼 물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물리입니다. 선생님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들 물리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혐오하는. 내가 얼만큼 물리를 싫어했냐면요. 지금은 이제 수능 때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 고3들은 생명과학 1, 2, 화학 1, 2, 물리 1, 2, 지구과학 1, 2 총 8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4개 선택했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럼 대개 2학년 때 배우는 원과목을 다 선택을 하거든요. 나는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히 싫어합니다.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유사과학. 근데 지구과학 1, 2 안 골랐어요. 물리는 싫어. 그냥 싫어요. 단 한 번도 책을 펴보지 않았지만 그냥 물리가 싫어. 그래서 물리 안 했어요. 그래서 생원생투 화원화도 봤습니다. 그렇게 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한 게 분자생물학이에요. 분자생물학. 그러면 생물학 하는 곳이니까 수학이나 물리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라 당연히 생각하고 갔지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여러분들 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기초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걸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 거기에 끔찍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물리학, 대학 수학. 와 너무 끔찍하지 않니 얘들아? 들으래. 까라면 까야지 졸업하려면. 근데 수학은 어쩌지 들었거든? 근데 물리학 못 듣겠는 거야. 진짜 너무 싫은 거야. 물론 책도 안 펴봤지만 싫어. 그래서 1학년 때 안 들을래. 2학년 때 들어야지 하고 2학년에 있어. 대학 2학년 됐습니다. 후배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그 3주차까지는 수강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2번 듣고 쬐어요. 수강 취소했습니다. 아 역시 난 하니까 마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얘들아. 3학년 때 들어야지. 3학년이 됐어요. 너무 바빴어.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생회를 하고 4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가 제일 바빠. 학생회도 하지. 그때 동아리 회장도 했었거든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지.
3학년 되면 전공 심화나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수업이 진짜 많아요. 전공 수업 듣는다고 이거 들을 땀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뭐가 됐어요? 4학년이 됐어. 4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을 해야지.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는 4학년 됐다고 졸업 안 시켜줘요. 요건 안 갖추면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하는 겁니다. 일반 대학 가서 막 6학년 하고 있어. 명절 때 몇 학년이 6학년이요. 의대 갔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4학년이 됐어요. 쌤이 들어야지. 1학기 딱 지났는데 쌤 그때 대학원 또 인턴하고 있었거든요.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아 짬이 안 나는 거야. 실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4학년 2학기가 됐어요. 물론 안 들었습니다. 2학기 끝나면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사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과사무실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승모야 그래서 네가 회장인데 들어야지. 아이 그러면 들어야지. 언제 들을 거니? 너 신청 안 했더만. 계절학기 때 들으려고 그럽니다. 계절학기가 뭐냐면 방학 때 듣는 거예요. 압축해서 압축해서 방학 때 듣는 거예요. 3배로 압축합니다. 그러니까 정규학기 때 3번의 수업을 압축시켜 놓는 거예요. 시간도 3배겠죠 그러면. 그래서 계절학기 때 들으려고 하고 이제 신청을 해서 계절학기 때. 근데 마음이 어떡할 것 같아요? 참 잡하겠지 그치? 1학년 때 들었으면 이 개고생을 안 하면 되는데 이 끔찍한 거예요. 4학년 졸업 앞두고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신청을 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대학생이 되고 마음이 아프면 뭘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찐따 버러지긴 한데 대학교 때는 진짜 인싸였거든요. 나대는 거 좋아해서 반종이라 학생회장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다 연락했어요. 선후배들, 형 누나들, 그다음 후배들, 동료한테 진짜 안 좋은 일,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끝나 술 한잔 하면 안 되니까. 다 나온다는 거야.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딱 모였거든 학과 사무실 아직 그 과 건물에 있는 과실에 거짓말 안 치고 20명 이겼어 20명. 다 게임하러 왔어요. 다들 그냥 내전하고 온 거지. 그래서 왜 왔는데? 김승호 술 먹자던데? 안 좋은 일자던데? 너도 그래서 와서 술 마시러 가자. 나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 가서 말해줄게. 진짜 좀 그래. 갔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데? 형 무슨 일이에요? 오빠 무슨 일인데? 선배 무슨 일? 내일부터 시간 물리학 틀어야 되니까 좀 졸려 하더라고. 나를 술로 혼내주겠다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5시까지 맞았어요. 새벽 5시까지 맞았어요. 일찍 갔어요. 지금 자야지. 내일 수업 가야지. 9시였거든요. 가야지. 갔어. 가가지고 잤어. 난 잠은 잘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일어나. 난 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잤거든. 근데 술을 예전에 5시까지 마시잖아. 물론 마셔본 경험은 없겠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여러분들 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가 진짜 천년만년 괴로워요. 일어날 때 씨발 나 또 술 마시면 개새끼 감질 난단 말이야 보통은. 근데 5시에서 이제 잠 일어났어. 근데 너무 개운해. 따사로운 햇살 짹짹짹짹 소리 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순간 같은 게 들었어. 아니 씨발 9시 전이면 절대 이렇게 햇살이 따사로울 수 없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알람 잘 듣거든요. 휴대폰 꺼져 있는 거야. 급한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노트북이 시작 뜨잖아요. 1시 30분 기다려. 쌤이 대학원 합격한 거였거든요. 합격한 후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학과 선배님들 교수님들 다 되게 축하해줬어요. 좀 내가 좀 특별한 대학원에 합격이 됐어가지고 경쟁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2자리였어요. 한 명 뽑는데 내가 붙은 거거든요. 부모님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못 간다. 왜? 일반 물리학을 안 들어서 그 말을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을 이제 차분하게 해봤어. 좀 차갑게 같이. 한 번 빠지면 F입니다. 계절학기는. 우리 학교 규정이 수업 3번 무단 결석이면 F 뜨거든요. F는 수업을 안 들었다 쳐요. 근데 3배 압축한 거라고 했잖아. 한 번 빠지면 F야. 계절학기는. 우리 학교가. 생각해봤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까? 조합 메일을 쓰자. 내가 4학년 때까지 학생회장 했다고 했잖아요. 4학년 때. 1학년 때부터 학생 했습니다. 4년 동안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몇 건 써봤겠습니까? 수백 건 써봤을 거 아니야. 나의 필력으로 교수님을 수락드리자.
컴퓨터 켰어요. 늘 쐈어요. 친하는 교수님 이번에 개설학기 교수님 이런 물리학을 수강하게 된 4학년 졸업반 학생회장 군대생활학과 학생회장 붙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 학생회장 김승문.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커피라도 사들고 직접 찾아뵙는 게 도리이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메일 보낸 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지 싶은데 뭐라고 하지? 아프다라고 해야 되나 싶더라고. 아프다라고. 근데 적당히 작게 아픈 거면 오라 그런단 말이야. 진단 서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아프다라고 해야 되지? 존나 아프다고 해야 되겠다 해서 교수님 저는 사실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제 모교 우리 학교에서 졸업장을 따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다고 하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것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썼어요. 딸깍했단 말이야 이제. 어떡하지 근데?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 모르는 분이. 근데 거기서 여보세요? 그럼 되겠어요? 느낌상 교수님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나 누구 교수 나빠진 거야.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학생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대. 무슨 일을 할까? 학생 메일을 읽고 지금 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교수님 아닙니다. 혹시 시험 필요하면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래. 우리 학교 선배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학생이라고 안 하더라고. 후배야 그러더라고. 우리 후배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서운한 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학교 올 생각도 하지 마래. 올 생각도 하지 마래. 자기가 따라 처리할 테니까 우리 후배는 그냥 몸만 챙기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아프지 말라고.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할 때 걱정하지 마. 다 끊으시더라고. 시험 치러 안 갔습니다. 시험.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학점을 주셨는데 좋은 학점 당연히 주시면 안 돼요. F 바로 D가 D고 그 앞에 D+이에요. D 주셔도 되거든. 근데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D 주시더라고요. 나는 물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시험했어요. 대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나 너무 싫어하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뭘 가르친대? 그러면 나 다 사기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강사를 강사 시작하겠다고 대치동 올라와서 지금 내가 스터디에 계시는 통합과학이랑 화학과 주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내가 그분 첫째자야.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2년 동안 수석 조교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강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통합과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펴져 있는 게 물리더라고요. 해야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제 역학부터 시작했어요. 역학 확실히 이해하고 문제 다 맞추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나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물리라고? 왜 안 했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대학 물리학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가 지금 그때 생각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진 이후로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의 책 한 페이지조차 접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이름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되게 물리라고 하면 유쾌하진 않잖아요. 물리 유쾌하니? 즐겁니? 하고 싶니? 보고 싶니? 풀고 싶어? 보통 그런 생각 잘 안 들거든. 왜 그래요? 어려워서요. 얼마큼 공부해봤니? 똑바로 공부해봤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되게. 왜? 공식 암기하다가 혐오스럽다면 다 접었거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물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물리학 1, 물리학 2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체해서 가르치려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왜 실리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이야기해요. 선생님, 물리는 공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식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알았어요. 아이들이 공식 때문에 물리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공식이 뭐예요? 공식을 왜 만들었을까? 빠르게, 편하게, 쉽게 만들려고 일반화시킨 게 공식이에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쓸 때 우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해한 개념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사용을 할까? 아, 공식을 써야지. 그랬더니 이 내용이 쉬워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기본 메커니즘이.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리학이다. 공식 이해 안 돼. 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공식들만. 그것만 암기하고 있다니까. 자, 예컨대 여러분들 혹시 빠르기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10m per secon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1초에 10초. 1초에 10m 간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퍼가 들어가거나 분수에 있는 분모는 뭐뭐당이라는 거고, 뭐뭐당. 그러면 초당 10m 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10m per second로 움직이던 공이 5초 뒤에 정지했대요. 몇 미터 갔어요? 50m. 맞지? 그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시속 그거 써가지고 푼 거야? 아니잖아. 뭘로 풀었는데? 이해했잖아요. 10m 초당 간 다음에 5초 가지고 50m 가겠지. 공식 썼니? 계산했니? 암산했니? 아니잖아요.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걸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속도. 속도가 가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라고요. 미터 퍼 세컨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초당 몇 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졌는데를 단위로 바꾼 게 이거라고요. 초당 몇 미터 퍼 세컨드씩 빨라졌는데. 그러면 10m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뜻은 초당 10m 퍼 세컨드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던 어떤 물체가 10m 퍼 세컨드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5초 동안 운동했어요. 그럼 5초 뒤에 속도는 몇이에요? 그렇지, 50m 퍼 세컨드예요. 이거 공식 배운 적 있어요? 이거 공식 표현해주면 여러분들 V0t 플러스 AT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 몰래 어디서 인강 듣고 선행하고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가지고 가속도란 말을 듣고 5초 뒤에 50m per second가 됐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했어요? 초당 10m per second 빨라지니까 5초 뒤에 50m다. 50m per second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물리학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필요 없으면 안 외워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공식 우리가 쉽게 활용하려고 만든 거지 공식 때문에 쉬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고 공식 쓰면 쉬워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공부할 때는 항상 이해 먼저 할 겁니다. 이해 먼저 할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공식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공식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아, 좀 간단하게 어떻게 안 되나? 1번은 안 되나? 그럼 공식을 찾게 된다니까? 그럼 공식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요. 근데 공식을 그렇게 해서 쓰고 싶지 않다? 안 써도 돼요. 필요 없으면. 됩니까?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 문제 연습 좀만 하면 돼. 개념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지구과학 이만큼이잖아. 물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공부량이 적어요. 그럼 이거 이해한 거 바탕으로 계산만 몇 번 해보면 돼. 계산만. 그러면 익숙해지면 물리가 제일 쉽습니다. 통합과학 물리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상위 과목들의 난이도 차가 엄청 크지 않다라는 느낌보다는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 과목이.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고1 통합과학부터 고3 1학년, 고3 1학기 내용까지 다 점점 심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위에 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2 때 이만큼 배울 거니까 통합과학에서 이만큼 내면 안 돼라는 천장이 다른 우라생제 파트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서 고점이 낮아요. 난이도 고점이.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며 주변 친구들이 물리 싫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 아닐까? 하고 빨리 종료시키세요. 여러분들 꿀 빨고요. 진짜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물리라 공식 암기다 이 생각을 머릿속 좀 지우고 시작하세요. 지우고. 그럼 진짜 할만합니다. 물론
이렇게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용사는 나중에 공식 유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먼저 이런 기본기가 된 상태에서 공식이 되게 자연스러워진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학 파트 볼 겁니다. 자, 고등 물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학과 그리고 전기 에너지 들어가는 파트. 역학이랑 전기 에너지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과 전기 에너지 파트. 둘 중에서 뭐가 더 어렵나요? 역학이 더 어렵습니다. 전기 더 쉬워요. 충격적이죠? 전기 더 쉽습니다. 역학이 더 쉬워요. 역학. 자, 그러면 역학 쉽다 하는데 역학이 더 어려워요. 전기가 더 쉽습니다. 뭐라고 했지? 무튼 이 역학이 통합과학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리 전체로 제일 어렵고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근데 할 줄 알면 제일 꿀 빠는 파트. 그래서 역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역학을 하기 전에 기초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리 기초. 좀 간단하게 기초 한 가지만 잡고 다음 주로 이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구분 못하는 거, 막 혼용하는 거, 중학교생들도 지들은 혼용했으면 안 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끝난 거 속력 속도입니다. 자, 어디 물리 잘하는 친구나 고등학교 쌤한테 가서 선생님 속력이랑 속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되게 간지나는 말을 해요. 속력은 스칼라 값이고 속도는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보이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쵸? 방향. 그냥 진짜 여러분들 우린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되거든요. 속력과 속도는 둘 다 쓸 때 보통 이렇게 뒤로 써줘요. 근데 정확히는 위에다가 화살표 써줘야 되는 속도는 되게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과 속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빠르기다. 속력이. 속도는 빠르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3차원선을 살잖아. 너희들 운동할 때 앞으로밖에 못 가요? 메이플 스토리 아니? 아니란 말이야, 그쵸? 빠르기에다가 방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표현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공식. 그치? 10초에 100m 가면 이거를 초당 10m 간다. 10m/s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방향성을 고려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 그럼 방향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통합과학 배울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냥 반대예요. 반대.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로 주긴 하는데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뭐예요? 남쪽이 플러스면 북쪽은요? 왼쪽이 마이너스면 오른쪽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딱 반대밖에 안 나와요. 직선상의 반대밖에 안 나와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딱 동서밖에 안 나와. 뭐 북동 방향으로 45도. 안 나온다고 얘들아. 그건 고2, 고3 때 나옵니다. 알겠죠? 고1 때까지는 꼴이래요. 고2 때는 좀 말이 달라져요. 풀마 방향이다. 풀마 방향. 되게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빠르게다가 플러스 보고 붙여준다, 마이너스 보고 붙여준다. 방향성을 반대로 표현했구나 정도가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둘 다 단위를 미터/세컨드로 써줍니다. 다만 얘는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럼 공식은 선생님 똑같나요? 똑같겠니? 다릅니다. 자, 공식을 봅시다. 공식. 자, 얘는 뭘 표현해주고 싶다고요? 빠른 정도. 빠른 정도를 표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얘는 특정 시간 동안, 운동 시간 동안 몇 미터 갔는데 이동 거리만 보면 돼요. 이동 거리. 예컨대 여러분들 10초 동안 오른쪽으로 50m 갔다가 왼쪽으로 50m 갔어요. 그럼 이동 거리 몇 미터야? 100m. 100m지. 그럼 10초 동안 100m 움직인 거잖아. 그럼 얘 속력은 몇이에요? 초당 몇 미터 움직인 거야? 10m. 10m/s 쓰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뭘 표현해줘야 돼? 방향을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오른쪽으로 50m 갔다가 왼쪽으로 50m 가면
움직인 건가?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그치? 근데 방향성을 고려하니까 얘는 그 방향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에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5초 동안 10m/s로 갔다가 왼쪽으로 5초 동안 10m/s가 움직였네. 그럼 5초 동안 플러스 10m/s, 5초 동안 마이너스 10m/s. 저기 계산할 수 없나? 계산해버려야지. 합치기 몇이 돼요? 0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 그러면 얘는 이 운동 시간분에 운동 시작 순간과 운동 끝나는 순간에 그 지점 사이 거리 차를 두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를 한 번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위치 변화 변위를 넣습니다. 됩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럼 얘는 한 번에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쉽죠, 내용에? 되게 쉬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얘를 혼용했다고. 왜? 일직선상의 운동만 배웠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방향성이 하나로 결정돼 있었거든. 통합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하나 추가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어디? 반대방. 그러니까 그것만 고려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들이 가장 기본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결국에 표현해주고 싶은 거는 운동과 관련된 거거든. 그럼 운동을 하게 해주는 건 뭐냐?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힘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되게 짧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력 들어갈 거야. 역할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력 개념이. 여러분 되게 중력 개념이 머릿속에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력 개념만 잘 잡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정말 단순 이해 계산 반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